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2.86%로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보유 종목들 이익은 크게 줄어들고 또 손해는 크게 확대되면서 공포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시장이 무섭게 막 느껴집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고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더 지속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이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견디거나 또 힘을 내야 됩니다. 시장 지표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년 전 수준으로 확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미국 돈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돈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돈, 유럽 돈, 그리고 중국 돈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이 한국에서 이렇게 쭉 외국 돈들이 쭉 빠져나가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시장이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분석해 드렸죠.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다시 쭉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또 반대편 한쪽에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좀 더 흐르게 되면은 요거는 둘 다 괜찮아지겠죠. 일단은 경기 침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그런 건데, 백신을 많이 맞게 되면 사망 환자는 줄어든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보급을 좀 더 서둘러서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존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경기는 회복되는 거고, 또 그리고 100년 1000년 이렇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지낼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극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기는 좀 훨씬 나아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멀리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 금리 관련해서도, 금리가 그동안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지금 딱 놓여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이런 변곡점이 있을 때, 이때 좀 시장의 하락의 폭이 큽니다. 공매도는 세력들이 절대 이런 변곡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가 쭉 오르면서 여기 적응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오를 때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시장보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좋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최근에 하락하니까 좀 무섭죠.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 평가 주식이 쭉 계좌가 쪼그라드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겁나죠. 그런데 요거는 견디내야 되는 거고, 또 견디다 보면은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고, 그동안 우리가 현금 유동성, 그리고 현금과 주식 보유 비중 요 조절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보면서 적당한 시점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 보복 소비주 매수를 해두면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자, 힘내세요. 오늘 시장 좀 더 살펴보면은, 일단 수급도 살펴보고 차트도 좀 살펴봅시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거의 폭락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한 4,400억 순매도를 했지만 그 나머지 업종들도 지금 많이 팔았어요. 또 그리고 기관들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중소형주 보유하신 분들께서도 오늘 계좌가 많이 쪼그라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많이 겁납니다. 겁나도 원래 그러느니 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좀 보면은 한 며칠 사이에 계속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것도 힘 빠지죠. 좀 더 크게 바라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쭉 어설프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것도 힘 빠집니다. 힘 빠지는데, 이거는 무섭습니다. 이거는 힘 빠지고, 이렇게 떨어지면 힘 빠지고, 갑자기 이래 떨어지면 무섭고, 여기서 이렇게 쭉쭉, 그러니까 예전에처럼, 요거는 힘 빠지고, 요거는 무섭고, 그럼 이거는
이건 거의 뭐 실신합니다. 실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실신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무서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 2020년도 이때 미처 시장 하락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회복이 되고 오히려 수익이 나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물론 이 경우는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무서운 순간이 있긴 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순간들이 그때그때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겨내야 됩니다. 보면은 이 정도 폭락은 이 정도 이런 폭락 있죠?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럴 때 있었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인버스 예를 꼽아놨잖아요. 인버스 투자했답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붙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줄여서 인버스 투자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주식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반영.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 시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막상 금리 인상이 되면은 그 선반영했다 아니면 테이퍼링이 되면 시장은 이미 그런 우려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때 또 오히려 오릅니다. 희한합니다. 주식시장은 희한하니까 이런 순간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죠.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폭락했는데 코스닥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죠? 많았죠.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았죠. 그때 순간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다 보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루 24시간 매일 하하하하 웃으면서 지나진 않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 5년이든 10년이든 그 전에를 생각해 보면 분명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일만 항상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그 애들 있죠. 뭐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보면은 항상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이 그 애들을 바라볼 때 말 그대로 좋을 때다 싶죠. 좋을 때다. 저 때가 참 좋았을 때다 싶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기를 지나는 10대나 뭐 20대나 이런 애들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좋을 때 이런 것처럼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즐거울 수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오르게 돼 가지고 있죠.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간 예능판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요거 계속 좀 이야기 했었죠. 여기 보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요거 있죠. 현대해상 여기서 안 되나요? 안 되나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나왔었죠. 일단 보험 이런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른 종목들이 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오른 거고 유통업의 이마트들도 있고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있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죠. 싼 종목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 올랐던 장중에서 올랐던 거예요. 화학업종 중에서는 LG생활 건강이 좀 올랐고 이것도 옛날에 한 40만원대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업에서는 오늘 LG 그리고 의약품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게 좀 올랐고 그리고 보험에서는 여기 좀 올랐어요. 그리고 운수창고에서는 CJ 대한통운, 정군에서는 메리츠증권, 은행에서는 기업은행 하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다 떨어졌어요. 방법이 없죠. 지금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도 좀 보니까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LG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캠스까지 13개 종목이나 세력들이 쭉 순매수를 했어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하락하니까 별로 드릴 말씀도 없어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하면 좀 겁나고 공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실신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락을 할 때는 작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그때처럼, 아니면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도 솔직히 그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진짜 완전 기현상이 벌어졌죠. 그때는 한 3일 연속으로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해서 거의 전 종목 하한가, 우리 상한가 되면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잖아요. 하한가 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전광판이 색칠이 되는데, HTS에서 아니면 종목이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는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거의 전 종목,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거의 전 종목 3일 연속 파란색을 칠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로 공포죠. 진짜 공포스러운 그거고, 뭐, 요 정도 지금 한 며칠 이래 하락한 것은 애교 수준에 가깝죠. 뭐, 요걸 가지고 실신할 정도다 하면은 내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참고 견디고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옵니다. 또 지나다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뭐 현금 유동성 관리, 그리고 현금과 주식 보유 비중을 잘 조절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면 될 거고, 그런 걸 알고는 있었지만, 현금 보유 비중 뭐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찾아보니까 뭐 막상 팔 종목도 없고 해서 막 이익 보고 있는 종목도 없고 해가지고 막 그냥 들고 있었는데, 오히려 평가손이 커져서 살 현금도 없다. 그런 분들께서는 하나는 현금도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구나, 현금과 주식의 보유 비중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좀 배우는 그런 교훈을 삼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이렇게 하락하면은 열심히 버텨보는 거, 요것도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시장은 뭐 어떻게든 이렇게도 저렇게든 항상 교훈 삼아 얻을 만한 것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힘내시고 이겨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